안녕하십니까 현주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구 내부 구조가 궁금해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구 내부의 구조를 지진파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구조의 특성을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지구 내부 구조를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하는 게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과연 지진파의 어떠한 특성으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지구 내부의 구조가 어떤 특징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과 달리 글씨가 조금 깨진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노트북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구 내부의 구조입니다. 1909년에 모오로 비치치라는 과학자가 맨 처음에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를 하면서 지구 내부는 지표면과 달리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층이 4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 그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확인한다? 바로 이 지진파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그 얘기죠. 지구 내부의 구조는 지진파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2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진파는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나 전파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내부에서 지진파의 속도와 급격히 달라지는 곳이 있더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지진파는 무엇에 따라서 통과하는 물질, 뭐라고?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 진행 방향과 전파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실제로 지구 내부에서도 보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달라지는 곳이 있더라. 교과서 66쪽 해보기입니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 해석하기인데 아래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래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깨졌지만 교과서 66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참고해서 잘 보면 되겠죠. 이 P파하고 S파의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모로비치치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한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지진파를 사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진파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2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P파하고 S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P파를 먼저 보자면 P파, 모로비치치가 발견한 경계면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진파의 속력이 갑자기 빨라지게 되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약 깊이 2,900km 그 지점에서 속도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갑자기 쑥 떨어져서 또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약 깊이 5,000m 지점에서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속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에서도요, 모로비치치가 발견한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쭉 빨라져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파에서는요, 약 깊이 2,900 이후에는 에스파가 전달이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보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에스파가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는 깊이는 약 몇 킬로미터인가? 깊이가 약 2,900km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문제입니다. 그래프에서 P파와 S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한 깊이를 표시하고 지구 내부는 몇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나 있는데 약 4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바로 P파나 S파의 전파 속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P파나 S파 설명한 걸 가지고 선생님이 글씨를 적어놨는데요. 자, 지금 깊이 0에서 지금 2,900 그 사이에서 P파나 S파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2,900km에서 5,000m,
5,000m 사이에서 빛바가 속력을 확 줄다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가 5,000m 그 아래쪽에 5,000m에서 우리가 지구 중심까지 해서 또 속력이 또 올라가고 있음을, 이러한 특징을 구분지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계면을 우리가 3개로 만들 수가 있고, 그 경계면 3개를 중심에서 층이 4개로 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지진파 속도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의 구조를 몇 개로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4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4개. 몇 개? 4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4개를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지각, 두 번째는 멘틀, 세 번째는 외핵, 네 번째는 내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지각,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의 첫 번째 층입니다. 지각입니다. 지각. 지각은요, 지표에서부터 모면까지의 그 부분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구의 겉부분입니다. 지구의 겉부분이고 두께가 가장 얇고요. 그 다음에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약 평균 3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약 5km 정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영상의 오른쪽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딱 눈을 보더라도 대륙지각이 굉장히 두께가 두꺼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쪽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대륙지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해양지각 부분입니다.